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좀 들여다볼 게 있는데요. YTN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 용산 집무실 첫 방문 영상하고 또 주요 인선 발표 내용인데요. 영상 초반에 보면 용산 왔는데 아무것도 없다, 뭐 꼭 무덤 같다 이런 첫인상 표현이 있었잖아요. 이게 상당히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이 빈 공간을 이제 채워나갈 핵심 인물들, 그 면면하고 그 의미를 지금부터 좀 자세히 파헤쳐 보죠.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자, 먼저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볼까요? 김민석 의원입니다. 4선 중진이시고 또 민주당 현 수석 최고위원이시죠. 공식적인 발탁 배경은 국정 경험 그리고 통합 능력인데 이 시점에서 통합이라는 게 글쎄 어떤 의미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게 단순히 여야 협치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산적한 민생 과제들 해결하려면 내각이나 국회, 더 나아가서 시민사회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좀 폭넓은 조정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깔린 것 같거든요. 특히 위기 상황일수록 이런 조정자 역할이 중요해지거나 혹은 좀 시험대에 오르거나 하잖아요. 김 의원이 풀어야 할 숙제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아, 그렇죠. 경제랑 민생 회복이 워낙 시급하니까요. 총리 역할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자, 다음 인선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입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NSC 경험도 있으시고 여기에 통상 문제 속에서 국익을 수호하겠다. 이 점이 강조된 게 좀 눈에 띄는데요. 네, 그게 좀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안보 이슈에 더해서 이제는 경제 안보, 기술 안보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정원의 역할도 좀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요. 통일부 장관 출신이니까 남북관계 전문성은 당연히 가져가면서도 통상 역량을 특별히 강조했다는 건 이런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보기관의 초점이 앞으로 어디로 좀 향하게 될지 그걸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아, 정보기관의 역할 변화 가능성이라 이거 좀 주목해 봐야겠군요. 자, 이어서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강훈식 의원. 소위 그 7090 세대 첫 비서실장이다. 이런 점이 좀 부각이 됐어요. 젊고 역동적인 대통령실, 이런 구호 외에 좀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 걸까요? 세대 교체라는 상징성도 물론 있겠지만요. 저는 그 현장형 참모 그리고 소통 이 키워드들에 좀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국민들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가감없이 전달하느냐, 또 반대로 대통령의 뜻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조율해 나가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결국 비서실장의 스타일이 대통령실 전체 분위기나 업무 방식까지 좌우할 수 있으니까요. 네,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변화, 이걸 기대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그리고 안보사령탑이죠.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가 발탁됐습니다. 실용개교와 첨단 국방, 이걸 통해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겠다. 상당히 목표가 큰데요. 네, 그렇죠. 여기서 특히 실용 외교라는 말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념이나 명분보다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로 읽히는데요. 지금 미중 경쟁도 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길어지고 있고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외교 노선을 걸을 것인가 이게 좀 관심사죠. 그리고 첨단 국방이라는 것도 단순히 군사력 증강 차원을 넘어서 이 변화된 안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 거냐 하는 그런 전략적인 고민이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경험 많은 외교관 출신이라는 점은 안정감을 주지만 동시에 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셈이기도 하고요. 확실히 외교 안보 라인에 무게감이 느껴지네요. 아,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황인권 전 육군 제2장전사령관이 임명된 것도 좀 눈길을 끌어요.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이걸 언급했는데 심지어 발표자가 직접 그 출근길 교통통제 불편하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걸 보면 그냥 보여주기식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 맞아요. 그 얘기가 나왔죠. 단순히 의전을 간소화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국민들하고의 물리적인 거리, 또 심리적인 거리감을 좀 줄여보려는 시도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쩌면 좀 권위주의적인 이미지를 벗고 소통하는 대통령 모습, 이걸 좀 구현하려는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그 열린 경호하고 안전 확보, 이 사이에서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이게 실제 운영에서는 과제가 될 겁니다. 네, 균형이 중요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정책 이해도나 논리력, 이것과 함께 문화 감수성을 갖춘 가교 역할이 언급됐어요.
소통 강조와 뭐 당연한 건데 특별히 문화 감수성을 여기서 언급한 배경이 있을까요? 이건 새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좀 엿볼 수 있는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국민들의 생각이나 감정 이런 걸 좀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이게 중요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특히 좀 복잡하고 민감한 사회 현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좀 세련되고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느냐, 이게 어쩌면 이 정부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주요 인선 면면을 쭉 살펴보니까요. 경제 회복, 그리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안보 강화, 또 국민과의 소통 강화, 이런 키워드들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네요. 빈 집무실에서 시작하는 만큼 각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서 좀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키고 성과를 내겠다, 뭐 이런 의지가 읽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인선들은 새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그 청사진의 밑그림인 셈이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인선들을 통해서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이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해 보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그 처음에 언급됐던 텅 빈 집무실이라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것하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각 인물들에게 부여된 역할이나 기대, 이걸 한번 연결해보면 어떨까요? 이 빈 공간이라는 게 새롭게 채워나갈 어떤 가능성을 의미하는 걸지, 아니면 처음부터 마주해야 할 그런 막중한 과제와 어려움을 상징하는 걸지, 아마 그 답은 앞으로 이분들이 보여줄 행보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